제도가 없느냐? 아이고 도련님 오셨습니까요? 가 아니라 갑자기 말투가 그게 뭐죠? 만약 전생이 있다면 저는 조선시대 양반이 아니었을까요? 전생? 전생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전생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둘, 전생이 있다면 인간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가? 1900년대 초반 미국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스는 약 2,500명의 전생을 읽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정신과 전문의 데니스 켈시는 인간이 사망한 후에도 기억의 전체가 살아남는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과 가설, 아무도 전생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전, 생애를 궁금해하죠. 그것은 아마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기나긴 여정 속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음을, 그래서 현재의 내가 존재함을 이해하기 때문이겠죠. 즉 전생이란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인간의 질문인 겁니다. 그것이 실존하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제 전생은 말이죠. 아마... Hello, I'm DJ 수현 and I want to believe in the past life. And I'm DJ 문수아. 아니 그래서 제 전생은요. 둘, 셋, 프리뷰! 안녕하세요. DJ 수현. DJ 문수아입니다. It's beautiful life.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 모든 날들이 예?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노래잖아요. 노래고 또 네. 드라마 OST죠. 맞죠. 아, 너무 좋네요. 네, 앞서 들으신 곡은 드라마 도깨비의 OST 크러쉬 뷰티풀이었습니다.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나는 항공이들의 곁에 있을게. 야, 또 드라마 이제 도깨비의 팬이시잖아요. 아저씨 12시 땡! 저 방금 어른 됐어요. 축하한다. 아, 거기서 또 공유님의 전생이죠. 잠깐. 왜요? 아직 도깨비를 못 본 분이 있을 테니 스포 주의하시고요. 아니 잠시만, 못 보신 분이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 있죠, 수아 씨. 있을 수 있죠. 존중. 네,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전생이 나온다는 것.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수연 씨는 전생을 믿습니까? I believe. 오, 믿어요? 저는 완전 믿어요. 근데 저도 전생은 살짝 믿는 것 같아요. 전생은 살짝 믿어요? 네. 왜 살짝 믿어요? 완벽하게 안 믿고? 그냥 전생에 내가 이랬을 수도 있겠다. 그럼 라는 수아 거? 씨가 생각하는 전생은? 저요. 네. 저는 되게 천방지축 개고장인 남자 아이였을 것 같다. 아하. 약간 이런 느낌? 살짝 주근깨 가득한. 상상되지? 그쵸, 상상되죠. 네, 그런 느낌인데 수연 씨는요? 저는 되게 구체적일 것 같아. 저는 일단 동물을 사랑해요. 아, 동물 사랑해요? 동물을 사랑하는 어허. 살짝 알프스 쪽에 음. 양떼 이렇게 뭔가 이런 목장에 어허. 양갈래 머리로 이렇게 따은 어허. 그런 한 소녀가 살았어요. 네네. 양들을 포함해서 소, 가축, 어허. 강아지, 어허. 모든 동물들. 네. 나비가 날아오네. 사랑해. 살짝 뭐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동물들과 너무 교감하고 네네. 사랑하는 이런 한 소녀였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지금 너무 동물을 사랑해서 네네. 뭔가 전생에 동물이랑 관련이 있었을 것 같다. 이제 거기서 천방지축 남자의 나를 만났다. 그런 느낌. Hey, 찰스. 찰스. 헤이, 알프스 소녀. 아주 이런 느낌. 근데 너무 웃기다. 뭔가 저희도 전생에서 한 번쯤 만났을 것 같지 않나요? 한 번쯤이 아니라 부부였을 것 같다. 부부였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네, 왜냐면 저희는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부부자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전생에 아마도 부부였지 않았을까? 수아 그쵸. 씨랑 저랑은. 음흠. 네. 근데 사람들은 왜 전생을 믿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왜 전생을 믿고 싶어 하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전생에 분명 인연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게 좀 신기해요. 어. 그러니까 분명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또 만날 수 있었다. 아, 붉은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붉은 실이 거의 매주 나오네요. 아, 죄송해요. 근데 저도 믿어요. 아, 붉은 실을요? 네네네. 진짜요? 왜냐면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거든요. 그쵸, 이 60억 지구에서. 60억 지구에서 나를 만난 건 칠락이야. 사랑해.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전생을 믿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왜 전생을 믿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믿고 싶으니까 믿고 싶겠죠, 수아 씨. 그러니까 수현 씨는 어쨌든 믿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고 싶은 거죠. 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태어난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데는 전생이 이렇기 때문에 응.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 첫 번째 삶일까? 라는 것부터가 일단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7번째 삶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전생이 있다면 또 다음 생도 있겠다 이런 오케이, 얘기. 오케이. 네. 네. 뭐요? 아니, 네, 넘어가자고요. 알겠어요. 네. 근데 진짜 전생이 있다면 항공이와 우리가 인연이라 아하.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공이들이랑 우리도 이제 새끼손가락 잘 보면 붉은 실이 연결되어 있다. 아니 붉은 실은 모든 사람과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항공이들이랑은 무조건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죠. 네네. 여러분과 연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을 기다립니다. 글로벌 항공이들 please follow EBS FM Korea. Let's share stories about Korea. 네, 오늘 전생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제가 조선시대 사람이었다면 이런 노래에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이날치, 범 내려온다. 듣고 올게요. 네, 매주 수요일 아이돌 한국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시간입니다. 짜릿짜릿 1000만 볼트 지식 충전. 우와! 공룡, 인공지능, 미술에 이은 제4탄 건축편입니다. 네, 저희를 집의 세계로 안내할 건축가 노은주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건축가 노은주입니다. 예! 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건축가 노은주 선생님은요. 공간 디자인 대상, 와우. 한국 건축가 협회 아천상 수상한 이력이 있고요. 지금까지 19권의 저서를 썼습니다. 이야. 그리고 건축 인생 약 30년의 최강 동안 건축가이십니다. 진짜 지금 이거 소개하는 데만 지금 몇 줄을 지금 쓴 건지.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EBS와 인연이 깊은데요. 프로그램 건축 탐구 집의 프레젠터로서 집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요. 이야. 그 어록이 정말 굉장한데 네. 수아 씨, 네. 음악 좀 주세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건축은 모든 것의 만남이다. 땅과 건물의 만남, 하늘과 건물의 만남, 직교하는 두 면의 만남, 바닥과 벽의 만남, 벽과 천장의 만남 등 기술적이며 추상적인 만남을 시작으로 집을 지을 사람들과의 만남, 집을 지어줄 사람들과의 만남, 집을 앉혀줄 땅과의 만남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남을 거친 후 마침내 진짜 집과 주인과의 만남이 성사된다. 요! 와. 만남.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너무 긴데요. 소개 너무 길다. 너무 아니에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되게 철학적인 분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너무 죄송스럽네요. 그러게요. 아니 저희 프로그램이 아이돌 한국어. 네. 네. 사실 그 처음 출연 제안 받았을 때 네.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저는 뭐 EBS랑 워낙 인연도 깊고, 네. 또 이렇게 또 너무 신선한 만남이 될 것 같아서 저 만남 좋아하잖아요. 그렇네요. 만남. 네, 모든 만남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만남이 될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또 저희가 또 하나씩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네. 처음에 선생님이 집을 짓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가 궁금해요. 그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네. 생각한 계기요. 사실은 되게 평범한데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한참 그 직업을 고를 때
추천하셨어요. 여자가 건축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고. 오,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는데요? 그래요? 네. 다행이다. 아니요, 진짜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계기 중에 아버님의 그 말씀도 이제 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는데 오. 그 말씀이 왠지 꽂혔어요. 혹시 어떤 직업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러니까 약간 여쭤볼까요? 디자인하는 직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상 디자이너나 뭐 그래픽 디자이너나 뭐 이제 이런 직업들 중에 사실은 이제 이과에 가서 그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좀 네. 재미없는 직업들이 많은데 음. 그래서 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죠. 근데 원래도 건축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원래는 그렇게 크게는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뭐 막상 이제 매칭을 시켜 보니까 음.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직업이라는 게 내가 그냥 진짜 돼보고 싶다. 로망만 했을 때랑 실제로 되고 나서 느끼는 거랑 네. 다르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네. 실제로 뭔가 현실과 로망이 달랐던 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와서 이제 실제로 돼 보니까 과정이 너무 좀 길어요. 이제 길다. 집을 지어지기까지 네. 이제 걸리는 시간이 좀 길죠. 사실은 이제 작은 집도 아무리 작은 집도 몇 달이 걸리고 네. 큰 건물은 몇 년이 걸릴 때도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변화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들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지구의 변화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또 보람도 많고 그래서 주변에 많이 권하기도 해요. 건축가는 직업으로서는 괜찮다. 힘든 일도 많지만 그 제일 보람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집 짓는 거는 다 대부분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는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직업이 그러니까요. 뭐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다들 뭐 어려움을 들어주는 직업이나 힘든 걸 해결해주는 직업이 많은데 꿈을 이뤄주는 직업 중에 하나니까 보람은 있다. 다만 쉽진 않다. 그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쵸, 그쵸. 누군가의 꿈을 실현해주는 직업. 너무 멋있는 것 너무 같아요. 멋있다. 근데 건축가가 하는 일이 네.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막 뚝딱거리면서 이제 못질해주고 뭐 이제 뭐 막 이제 현장에서 뭐 만들어주고 그러는 직업의 그런 역할도 일부이기도 한데 네. 가령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설계. 설계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집을 짓고 싶어요 하고 이제 오시면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이제 그건 상상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끄집어내야 되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사람의 꿈을 예를 들면은 뭐 영화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 환등기에다 그 꿈을 이제 비춰가지고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실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그걸 이제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을 규격에 맞게 어떤 자재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그 현실에 맞게끔 시공사에게 전달을 해서 기호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서 그 기호는 전 세계 공통의 기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재를 사와서 현실의 기술자들에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루어낼 수 있게 시공자들을 이제 그 지휘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저 네. 딱 생각이 났는데 오케스트라단이 있으면 살짝 지휘자 그렇죠. 느낌의 맞아요. 네. 오, 정확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축가들은 이제 우리는 사실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건축가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정말요? 해요. 네. 떡순이네요, 떡순이. 딱 캐치를 했죠. 맞아요, 좋다. 맞아요. 근데 또 제보에 의하면 아파트에 또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건축가 신기하다. 중에 자기 집을 또 짓고 사는 사람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좀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집이 특히 도시에 많이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도시 주거의 사실 70% 이상이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좀 도시로 벗어나서 살면은 뭐 다른 형태의 주택에 많이 살 수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러려면은
이제 좀 한정된 주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예. 그렇죠, 그렇죠. 비겁한 변명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쵸. 사람들이 되게 반전이라며 되게 좋아하세요. 인간미 있다. 아, 좋죠, 좋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전 매력의 노은주 선생님과 함께 건축 퀴즈부터 시작할게요. 네. 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화기가 방 밑을 통과하여 방 전체를 덮이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1번 온천, 2번 온돌, 3번 바보 온달, 4번 Only You, 5번 온 국민이 사랑하는 아이돌 한국어.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정답 번호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 네. 저희는 네, 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대충 느낌 아시겠죠? 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네. 한국 유정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불도 넣어야 되나요? 네. 한번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네. 오! 네, 성공요정. 아,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은주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성공요정으로 서태지님의 소격동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 아, 이 노래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오늘 좀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소격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원래는 소격서라는 그 조선시대 어떤 기관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소격서라는 기관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관이었어요. 조선시대 기관 중에 지금은 이제 물론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기억하면서 소격동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바닷가에 집 짓고 살고 싶은 뚜디 수연이와 초원이의 집 짓고 싶은 달디 문수아, 그리고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럼 집은 그만 짓고 싶은 은주와 좋아요.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 시작해 볼까요? Can you believe it? 네, Can you believe it? 일명 실화냐 코너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신기반기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11 티처 건축가 노은주 선생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아, 네, 오늘의 주제는요. 뭐 제가 건축가지만 오늘은 집 짓기가 주제가 아니고 네. 내 전생이 조선시대의 김선비였다고입니다. 주제가 조금 약간 색다른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전생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아, 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은 뭐 전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조선시대가 중요해요. 아하, 키포인트. 네네네. 그러면 조선시대면 혹시 한옥 이야기인가요? 네, 한옥 이야기도 있고 이제 한양 이야기도 있고. 한양. 살짝 라임. 한옥, 한양. 한옥, 맞아. 한양. 어. 아하. 그럼 이 한양 이야기 왜 주제 선정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예, 그 뭐 한양이 이제 그 우리 이 서울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 서울이라는 게 좀 일반 명사죠. 사실 지금 이제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지만 네. 한 성이었고요, 원래는. 네. 그 지금 해외에 계신 여기 항공 분들도 이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서울이라던가 이제 그쵸. 옛날 한양의 모습이라던가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그 책을 좀 이제 계속 쓰게 된 이유가 뭐 건축이라던가 서울이라던가 이제 한옥이라던가 아무튼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아무튼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건축이나 도시나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이제 계속 쓰고 공부를 하다가 그 결과를 묶어서 책으로 쓰게 됐는데 그 저희 지인 중에 이제 그
그 가까이 지내시는 분 중에 만화가 분이 계세요. 음. 네, 혹시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오, 알죠. 예, 너무 그 알죠. 청계하고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네네. 그분이 이제 창작을 많이 하시고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아. 그분이 이제 그 새로 작품 작업을 하시다가 네. 그 주변의 창작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같이 하나 그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 한양에 관련된 강의를 하나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창작자를 위한 한양 생활이라는 그 강의를 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자라는 분들이 이제 뭐 가령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한양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건축에 살았고 어떤 도시 환경에 살았고 뭐 예를 들면 뭐 회사 생활은 어떻게 했고 학교는 어떻게 다녔고 뭐, 네. 뭐 여가 생활은 어떻게 했을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알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왜 옛날에 옛날 지도 지금 옛날 지도는 지금하고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김정호 선생님 같은 분이 그린 지도 같은 거 보면서 보면 어. 뭐 수선전도나 이제 한 150년 전, 200년 전에 그린 지도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오늘 잠깐 갖고 왔는데 어. 이제 그 라디오니까 이제 우리 양곡님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이제 두 분은 보시면 너무 예쁘죠 지도가. 이쁘다. 실제로 그린 지도를 이제 다시 한글로 다시 그린 건데 보시면 여기 이제 경복궁 있고 네. 창덕궁 있고 경희궁 있고 뭐 덕수궁 있고 뭐 와. 여기 보면 이제 파란 건 물길이고 아. 이 녹색은 뭐 남산 뭐 북악산 뭐 이런 아. 지금 있는 중요한 길들은 다 있어요. 다 그대로네요. 그러네요. 네. 거의 비슷해요. 종로도 있고 네네. 청계천도 있고. 오. 근데 이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이걸 보여주면서 옛날에 사람들이 종로에서는 어떻게 다녔고 뭐 피막길이라고 해서 이제 종로는 이제 양반들이 말 타고 다니니까 서민들은 이제 말을 피해서 왜냐하면 양반 보면 자꾸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제 뒷길로 다녔거든요. 말을 피해서 피막길이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 여기서 밥 먹고. 그럼 지금도 요 길에는 이제 막 서민들이 먹던 그 가게들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책으로 쓰게 됐거든요. 혹시 그게 이제 창작자를 위한 한양 생활 가이드? 예, 나는 그렇게 책. 되겠죠.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그 책을 또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이제 건축가인데 역사 얘기를 했으니까 뭐 네. 아주 역사를 깊게 파진 못했고 건축을 통해서 본 역사 이야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한옥 이야기도 좀 있고 거기 그 한옥을 통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네. 앞에 전생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아, 혹시 선생님은 네. 전생에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전생에요? 네. 아 전생에 사실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물어보시니까 근데 저는 그냥 뭐였을지는 모르겠고 전생에 이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저 최근에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옥시부인전이라고. 너무 재밌죠. 재밌죠. 전생에 외지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외지부 해봤어요.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드라마 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봐서 전생에 외지부였었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좋습니다. 전생에 외지부였으면 좋겠는 우리 노은주 선생님의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여러 가지 구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거 생활, 한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뭐 직장 생활, 여가 생활, 그다음에 거리 한양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여러분 이 다 얘기를 하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선택의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그러면 저는 외지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살짝 직장 생활이 궁금해집니다. 아, 맞아요. 직장 생활 제일 어. 궁금하죠. 직장 좋아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네네. 우리 조선시대 관리직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 혹시 두 분 중에 관료 돼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싶기는 그러니까요. 한데. 뭐든 뭐. 네, 뭐든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직장 생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네. 우리 직장인들한테 제일 힘든 게 뭐죠? 월요일. 출근?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거?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보통 한 9시? 9시? 네. 그럴까요? 근데 조선시대 출근 몇 시에 했을까요? 몇 시에 했을까요? 몇 시에 했을까요? 몇 시에 했을까요? 조선시대는 해가 뜨면은 직장에 도착해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5시까지. 5시까지요? 그럼 한 4시에 일어났어야 했어요. 어머. 와. 4시? 여름에는 5시까지 출근해서 해 질 때까지 있었어야 했대요.
그래서 그 퇴근은 7시. 어머. 그래서 겨울에는 7시까지 출근하고 5시 퇴근. 와. 정말이에요. 와. 그리고 이제 쉬는 날도 우리처럼 뭐 이렇게 주 5일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만 안 가도 됐었대요. 아, 그때 뭐 아. 놀토 이런 거 없었어요? 어머, 없었죠. 어머. 아. 휴일이 아예 없었군요. 그러니까 휴일은 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뭐 무슨 임금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아. 큰 제사가 있다거나 명절이라거나 네네. 이럴 때만 쉬었다고 해요. 특히 관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료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나라의 궁궐에 가서 일하는 네. 관료들은 네. 더더군다나 휴일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그 출퇴근 그 대신에 이제 뭐 출퇴근을 할 때는 뭐 말을 타고 가거나 네. 가마를 타고 가거나 이제 높은 관료들일수록 네. 이제 뭐 그 가마가 뭐 그냥 평범한 가마가 아니고 뭐 사람이 이제 최소한 4명이 뭐 이렇게 오. 들고 가는 가마거나 네네. 말을 타고 간다거나 뭐 가령 이제 그 권례에 있는 이제 좀 그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좀 높은 직급의 관료들인 경우에는 뭐 말을 탈 때 혼자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는 시종이 끌고 뒤에서는 수행원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제 따라가서 그 퇴근할 때까지 그 앞에서 수행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수행원들끼리 막 이제 말 밑에서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신문에 하마평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이제 관리에 임명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이 신문에 실린다 그러면 그걸 하마평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말에서 내린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뒷이야기를 하는 걸 하마평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뒷이야기 하는 걸 하마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주인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하는 걸 하마평이라고 한다. 그게 바로 거기서 유래한 거거든요. 유래가 진짜 신기하다. 네. 와. 그런 걸 타고 출퇴근하는 만약에 주인이 그러면은 집에서 나갈 때 가마를 막 걸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 어르신이 이제 출근을 할 때는 집 안에서부터 가마를 타고 나가니까 네. 가마를 어깨에 메고 나가면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어르신이 나갈 때 대문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문 높이가 높아져야 되겠죠. 네. 그럼 옛날에 대갓집을 우리 한옥에 가면은 대갓집에서 대문만 이렇게 높이 솟아 있잖아요. 네. 혹시 그 한옥에 가보신 적 있어요? 많이 가본 그렇진 기회는 않았는데.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옥에 이렇게 가면 담장이 이렇게 있다가 대문만 살짝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술대문이라 그래요. 근데 그 대문이 이렇게 솟아 있는 게 그 소술대문인 이유가 그 주인 어르신이 가마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소술대문이라고. 어렵다. 아, 근데 또 이게 아무리 직장 생활이 힘들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밥은 또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또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다 양반들이니까 네. 하인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챙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많이 먹진 못하고 아침에 간단하게 죽 같은 거 먹고 이제 출근을 했다고 하고요. 네. 점심은 관청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관청들이 이렇게 막 이 많은 사람들의 밥을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배달했다고 해요. 아. 그래갖고 또 하인들이 도시락까지는 아니고 상에다 진짜 상에 밥을 차려서 이고 와가지고 밥을 갖다 드렸다. 근데 사실 지금도 시장에 가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거- 이고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와,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밥을 뭐 이렇게 관청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저 공구상에 이고 와가지고 갖다 드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그냥 막 진짜 먹고 신기하다. 싶은 거 아니더라도 그냥 갖다 드리는 밥인가요?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달랐겠죠. 이제 그 집의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랐겠죠. 옥수수가 나오냐, 고구마가 나오냐, 애호박전이 나오냐, 이거 다르겠죠. 애호박전 위에도 고명이 빨간 고추가 올라가냐 마냐. 아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배달의 전통은 유구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또 조선시대 직장 생활 중에 또 비슷한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또 사실은 좀 첫 출근일 때,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처음 출근을 했어요. 그럼 옛날에 또 사실 이런 좀 그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직장의 그 뭐랄까 규율이 좀 엄격했던 기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사헌부가 지금으로 치면 약간 검찰 같은 기관이거든요. 관원들의 이런 그 기강을 좀 바로 세우고 비리가 있나 없나를 감찰하는 기관 같은 데는 무서워. 뭐가 있었냐면 좀 약간 신고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도요? 네, 되게 심했대요.
면신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뭐였냐면 뭐 신입사원 이제 새로 신입사원이죠 말하자면 새로 누가 들어오면은 약간 그 신고식 같은 거 그래갖고 막 중간에서 막 예, 예. 댄스 타임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막 이제 괴롭히는 거죠 말하자면. 아유. 이제 밤에 뭐 예를 들어 옛날에도 명자라 그래서 명함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비단으로 만들어야 했었대요. 그래서 밤에 그거를 이제 막 선배들의 집을 다니면서 명함을 이렇게 막 돌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선배들의 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무슨 그림을 그려서 바쳐라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족절을 그려서 바쳐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상한 이제 그런 아니면 얼굴에다가 하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니면 퇴근을 안 시키고 밤새 일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야근. 네. 아. 한 달 동안 집에 못 가게 한다든지. 와.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하는 전통이 그러니까 그 선배가 아무튼 이제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뭔가 그 기관만의 뭐 전통적인 그런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가령 이제 그 우리 그 전통적인 위인들 중에 그 율곡 이이 선생 같은 분 있잖아요. 율곡 이이 선생이 구도 장원공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과거에 9번 급제한 걸로 유명한데 너무 전통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 머리가 좋은 수제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장원을 9번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라는 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광역으로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또 보고 해갖고 이제 그 과거를 보는 시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9번이나 장원을 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겨웠겠어. 같이 장원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남의 장원 볼 기회를 계속 하고 봤으면은 그만 봐야 되는데 또 보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가 들어간 기관마다 계속 면신례를 거부하고 없애버리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욕을 먹었는데 또 그런 분은 우리 기관에서 면신례 하지 말자고 계속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다. 네. 오.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접대 같은 거 계속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와, 너무 재밌다. 네. 그러니까요. 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재밌는데 아무래도 이 진짜 옛날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아, 세상 살기 좋아졌다. 라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The Animals의 House of the Rising Sun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건축가 노은주 선생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아까 조선시대 직장 생활을 체험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걸까요? 아, 사람 어떻게 일만 하고 살겠어요. 또 그쵸. 이제 놀러도 좀 다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핫플레이스가 어디였냐면 옛날에는 강남이 없었으니까 다 이제 그 서울에 물길이 많았잖아요. 네네. 이제 청계천도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뭐 중학천이니 뭐니 해서 서울에 이제 좀 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청계천에 다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종각 아시죠? 지금 종각 있고 종각에서 이제 청계천으로 건너가는 그쵸. 그 길들 있잖아요. 을지로 쪽으로 넘어가는 네네. 거기에 광통교라는 굉장히 큰 다리가 있었어요. 그 광통교가 굉장히 유명한 핫플레이스였어요. 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의 인사동 거리 같은 거기 그 광통교 주변이 그림도 팔고 이제 유명한 이제 예술 작업을 하는 이제 도화서가 또 도화서라고 우리 그림 그린 옛날에 왜 우리 바람의 화원 뭐 그런 그림 그리는 신윤복 뭐 김홍도 이런 사람들 네네. 그런 조금만 내려가면 장학원도 있었고 막 그런 예술하는 분들이 막 그 근처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핫플레이스였어요. 살짝 홍대 느낌. 그렇죠. 홍대 느낌. 홍대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그 행사가 열린다든지 나라에 뭐 무슨 명절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막 이제 밤에 그 통행 금지를 풀어주거든요. 옛날에 밤에 통행 금지가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뭐 종치면은 다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숭례문 다 닫아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는 통행 금지를 푸니까 막 거기서 사람들 밤새 놀고 막 그런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거기가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이야, 너무 재밌었겠다. 네. 그런 곳들도 있었고 뭐 네. 명절일 때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 지금도 뭐 둘레길 남산 둘레길 이런 데 걷지만 순성놀이라 그래서 꽃 피고 이럴 때는 또 남산을 걷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노는 곳이었죠. 근데 진짜 확실히 네. 뭔가 과거랑 네. 이 현재 서울 한양을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가 그 지금의 종로거리 있잖아요. 네. 종로 1가에서부터 이제 6가까지가 원래 이제 처음에 조선을 만들 때부터 있던 거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유기전이라 그래서 원래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는 물품 허가받은 시전이라 그래갖고 시전 행랑이라 그래서 나라에서 허가받은 상인들이 거기서 물품을 팔았고 그때 팔았던 물품들이 거의 지금도 비슷한 물품들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뭐 종로 그 종묘 건너편에 보석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서 보석들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광장시장은 이제 일제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큰 시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시장이 거기에 형성된 데는 이전부터 그 근처에 살았던 상인들이 거기에 모이게 된 거이기도 하거든요. 동대문시장도 마찬가지고 남대문시장도 마찬가지고 남대문시장 너머에 칠패시장이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상인들이 이어져 온 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아 진짜 땅에 운명이란 게 있나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 사실은 그 경복궁 같은 경우도 임진왜란 전에는 경복궁이 우리나라 전궁이었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난 다음에는 창덕궁이 우리나라의 전궁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아 되게 그런 역사를 알면 알수록 되게 좀 우리나라 되게 재밌는 나라다 그런 너무 생각이 재밌고 들어요. 예. 기운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정말 이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진짜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아, 너무 재밌네요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네. 벌써 네. 너무 아쉽지만 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아 아까 제가 퀴즈 내드렸죠? 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화기가 방 밑을 통과하여 방 전체를 덮이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바로 2번 온돌입니다. 네. 네. 어떻게 뭐 너무 어려웠나요, 수아 씨? 어려웠네요. 아, 저는 5번도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5번이요? 온 국민이 아, 사랑하는 아이돌 아이돌. 한국어. 네. 아, 그거 괜찮았죠. 네, 방송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수령할 주소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선생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고 시간이 너무 짧네요. 아, 너무 짧죠. 아, 시간 짧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또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후딱 뵙겠습니다. 지나가네요. 네. 연주쌤과는 다음 주 새로운 건축 이야기로 만나 뵙겠고요. 타임머신 같았던 조선시대 탐방 프리템포 타임머신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항공이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하자. 아건바팽!